좋은 배아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지. 네, 상을 만드는 방법.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는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서 사실 거의 폐경 이행기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수치였는데 어느 달에 딱 뭔가 되게 난포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기에 뭔가 더 특별하게 하신 게 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방에 빡 될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한 번에 착상이 잘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좋은 배아일수록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배아라는 게 뭐냐? 저희가 이제 배아를 등급을 나누게 돼요. 상, 중, 하 등급을 나누게 되고 시험관 이식 시술을 하고 나서 결과지를 받습니다. 오늘 이식한 배아는 상급 배아다, 중급 배아다, 하급 배아다 이렇게 결과지를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급 배아의 경우에 착상률이 높게 되고 임신 확률이 높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임신이라는 게 참 중급 배아도 임신이 될 수가 있고 하급 배아도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지. 그걸 궁금하다. 그게. 네, 상을 만드는 방법. 좋은 배아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지는 것 같고, 의료진은 환자분들에 맞는 약을 잘 써서 좋은 배아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 환자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양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영양제를 사실 너무 과한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편이고, 일단 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엽산은 한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활성 엽산이라고 해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엽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엽산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태아 기형 예방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고, 난자 세포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고요. 세포 분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제 드시라고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용하지 않으면 이제 결핍되어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보다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좋은 사람들이 임신율도 더 좋고 이런 난임 시술했을 때 결과가 확연히 좋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비타민 D는 이제 꼭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목표는 30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먹지 않으면 30은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한 30 이상 유지하려면 하루에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는 복용을 하라고 합니다. 엽산이랑 비타민 D가 기본적인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 좀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고령이라든지 난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이제 항산화제 종류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뭐 정말로 난자를 좋은 상태로 치료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노화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제, 대표적으로 뭐 코큐텐이라든지 이제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영양제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엽산, 뭐 비타민 D 이거는 진짜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먹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30 이상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게 또 너무 높게 넘어가 버리면은 안 좋거든요. 왜냐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요즘 외국이나 혹은 뭐 인터넷상에서 고용량 막 5000 IU, 막 10,000 IU, 20,000 IU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임신 전 피검사 통해서 좀 낫다 싶으면은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해서 뭐 800에서 1000 IU짜리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든지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드셔야지, 좋다고 막 드시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체중 감량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체중 감량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체중 경우에 한 10%를 뺀다고 하면은 자연 임신율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착상도 뭔가 그렇죠. 더 확률이 올라가겠네. 네, 이제 결국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임신에 도움이 되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만도, BMI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한 18에서 2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저체중인 경우에 사실 좋진 않고요. 그러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마냥 굶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말하자면 착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땀나는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한 1시간 이상 정도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빠르게 걷기도 상관없고.
그쵸. 뛰는 네. 것도 괜찮아? 그쵸? 천천히 산책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땀 안 나잖아요. 그건 이제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산보지, 힐링이죠. 산보. 힐링. 네. 그냥 힐링이고, 마음의 힐링. 네.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배아 이식을 했어. 하고 나서는 진짜 이게 누워만 있어야 돼?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왠지 이게 떨어질 것 같거든. 뚝 떨어. 맞아요. 사실 이식 후에 누워 있어야 임신이 잘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베드레스트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하는데 압솔루트. 임신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너무 과한 침상 안정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착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식 후에 평소 안 하던 운동을 힘들게 한다거나 무리가 되는 운동을 권하지는 않아요.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크로스핏을 한다든지 고중량 이런 것을 한다든지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고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혈액순환이나 착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어 다닐 때 배아가 빠질까봐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서 힘 줘가지고 빠지지 않는지 소변 볼 때 이런 것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힘 준다고 해서 그게 자궁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궁의 힘 때문에 뭐 배아가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임신을 하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초기에는 안정을 많이 취하고 어떤 분들은 막 비행기도 안 타시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런 이식했을 때도 딱 중요한 시기가 있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식 직후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통 각 병원들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조금 누워 있다가 귀가하시는 편이긴 하는데 이제 착상이라는 과정이 세포가 거기 붙고 이제 물질들이 나오고 실제로 임신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이식을 하셨는데 술, 담배를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기한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 탈리도마이드라고 혹은 우리 남성분들 탈모약 이게 남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탈모약은 만져도 안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약 항생제 이런 건 상관없지만은 이소트레토인이라고 이제 A. 그것도 산모가 될 분들은 터치도 하면 안 되네. 그럼 몇 가지 전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도 이부프로펜 계열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드시고 감기 걸리시더라도 타이레놀 계열, 아스타미노펜 계열을 이제 먹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 왔을 때 난 솔직히 별다방 커피 톨 사이즈로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은 그냥 드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게 뭐 착상이랑 또 연관이 있나? 커피 한 잔도 절대 안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카페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하고요. 당연히 이제 과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잘 자야 호르몬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세포도 좋기 때문에 잘 잘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제 커피 한 잔 정도는 저는 가능한다고 보고요. 내가 커피를 안 먹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디카페인 드시든지 아예 안 그렇게 드시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커피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너무 절대적으로 커피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한 잔 정도는 드셔라. 뭐 그 이상 드실 것 같으면 이제 디카페인으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예진 원장님 편에서 나왔던 건데 그때도 원장님이 근데 중요시한 게 카페마다 이제 함량이 달라요. 카페인 함량이.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꼭 비교해보시고 막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착상에 영향을 준다. 그것도 뭔가 뭐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거랑 연관이 있나요? 맞아요.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과정도 호르몬과 연관이 된 과정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코티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임신의 착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제 방승환 선생님 같은 남편분들은 조금 자중하시고 거리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험관 시술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막 질정제도 주고 했는데 요즘은 주사제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환자분이 뭘 주사를 맞고 있는다. 그거 꼭 맞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시험관 임신을 했을 때 흔히 뭐 착상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착상을 하는 시기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한국말로 이제 황체 호르몬이라고. 우리 뭐 여성 몸에서 나오는.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과배란을 해서 다른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황체기
보충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호르몬 보충해주는 게 이제 질정 형태도 있고 주사 형태도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질정보다 이제 주사가 조금 더 고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질정제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주사까지 같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 제제가 옛날에는 사실 질정도 잘 없었고 엉덩이 주사만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먹는 약 형태로도 나오기도 그치. 하고요. 배주사, 환자들 직접 셀프 주사를 할 수 있는 배주사 형태로도 나와서 이제 배주사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럼 너 맞아봤니? 프리필. 아파? 많이 아픈, 악명 높은 주사기는 합니다. 아프구나. 네, 매일 맞게 됩니다. 초기 임신 때까지는 계속 보충이 필요해서 12주? 일반적으로는 한 8주에서 8주? 10주 사이까지는 이 보충이 필요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관으로 임신 성공하신 분들 이제 인증샷이 있어요. 유행하는 인증샷. 내가 이만큼 여기 테이블을 다 가득 채울 정도로 정말로 수십 개 이제 주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모든 경우에 이런 뭐 주사제나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나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는 42세 환자분이었고, 작년부터 이제 저한테 다니셨는데 안소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서 사실 거의 폐경 이행기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수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채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보는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한 개의 난자 정도만 채취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너무 안 나오구나.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셨는데 어느 달에 딱 뭔가 되게 난포가 잘 자라는 거예요. 자궁 상태도 되게 좋고 되게 난포도 잘 자라서 딱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배아를 만들어서 그 하나를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임신이 돼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졸업까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이번 주기에 뭔가 더 특별하게 하신 게 있어요 했는데,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시험관 하기 전부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고, 이식하고도 그래도 운동도 끊임없이 잘 했다. 왜냐면 근데 저도 그걸 좀 느꼈던 게, 환자분 진료를 볼 때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에너지가 뭔가 달라요. 그치. 이식 후에 수영해도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게, 아 그럼 지금 수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면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실패하더라.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들도 많은데요. 이제 의학적으로 반복 착상 실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은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제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이식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그때는 반복 착상 실패라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흔히 뭐 반착 검사라고 하는데, 반복 착상 실패 검사라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하는 의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해를 하시는 게, 뭔가 그럼 내 반복 착상 실패 원인을 알게 되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반복 착상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 면역과 관련된 수액을 맞는다든지, 피가 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물켜주는 주사를 추가한다든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주사나 약을 써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더라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면역 관련한 것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뭐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공격하는 세포예요. 근데 그게 그 세포가 많다 보면 이제 여성의 몸 입장에서는 그 배아가 굉장히 외부 물질인 거예요. 적이지, 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격하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의학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세포의 비율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수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실 임신이 잘 되는 분들도 그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세포가 높았을 때 이런 수액을 줬더니 결과가 좀 좋아지더라 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 착상 실패가 있다고 해서 주치의한테 가서 이런 게 있던데 이거 저도 좀 맞춰주세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 착상 실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치료약은 아니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왜 안 될까? 뭘 해야지 되지? 자꾸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아,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구나 하면 그걸만 잘 따라오시면 언젠가 꼭 좋은 결과가 금방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우리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재밌는 주제로 또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